이제부터 2부 프로모션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모션 키트 같은 경우는 국제공예예술시장에서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이것을 해외에서는 프로모션 키트란 단어와 더불어서 머티리얼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프로모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머티리얼이나 프로모션 키트 그 자료를 토대로 프리젠터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요. 그 자료로는 공연 실황 영상, 공연 사진, 프로모션 사진, 웹사이트, SNS, 스테이지 플래닝이랑 테크니컬 라이더, 세트리스트 등이 그 내용이 되는데요. 단체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이 자료가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료를 별도로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키트라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학문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프로모터들이 쓰다 보니까 프로모션 키트란 단어로 형성이 되었는데, 프로모션 할 때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칭해서 프로모션 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모션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일단 한글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고화질을 요구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활용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툴로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이로 뽑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동영상은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뽑아 놓으셔서 현장에서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모션 키트를 보통 PDF 파일로 만들고요. 그 PDF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자료가 PDF 파일 하나, 그리고 팀의 동영상 한 4가지, 그리고 그 팀에 할당되어 있는 음원, 이렇게 자료를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에서 전달해 드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종이로 보고 나시면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한 100개 이상 참여하는 쇼케이스를 참여하게 되면 그것만 10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들고 다 못 챙겨오거든요. 예를 들면 오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해마다 참석하면 제 캐리어에 CD를 한 300장씩 들고 왔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현장에서 받는지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들고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어쩌면 USB 메모리 스틱이거나 메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프로모션 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단체들이 양질 홍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받아봤던 프로모션 키트와 다르게 올해 들어서 받아본 프로모션 키트들이 퀄리티가 정말 크게 많이 향상된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단체들도 조금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 자체가 한국에서는 조그맣긴 규모가 크진 않지만 공연 시장이 있다 보니까 프로모션 키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해외 같은 경우 공연 시장이 완전히 지금 닫힌 상황이다 보니까 단체들이 홍보 자료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한국이 조금 이런 부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 시기에 프로모션 키트를 조금 더 완성되게 만드시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모션의 첫 페이지에는 그 단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이지 사진도 좋고 프로필 사진도 좋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공연 해외 투어를 갔을 때 그 극장 관계자가 우리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그 포스터 메인 사진으로 쓸 것 같은 사진을 프로모션 키트의 첫 화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보통 저의 의견이고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프로모션 키트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예술 작품을 공연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유통하기 좋은 작품, 유통하기 좋은 사진을 가장 먼저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홍보라는 것이 첫 이미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첫 화면에 뜨는, 또는 첫 종이의 첫 면에 있는 사진부터 이걸로는 공연하기 힘들겠는데, 이거 티켓팅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애초에 그 자료를 열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가 않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아니, 그거 한 장 넘기는 게 뭐 힘들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마켓에 참여해보게 되면 제가 받는 프로모션 키트가 대략 300개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걸 봐주세요라고 하시면 이미 첫 페이지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단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배치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소개글입니다. 단체의 소개글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해외 일반 관객이 보았을 때 단체가 어떤 공연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한국 단체들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그 문구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을 하시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거 그대로 번역하시면 해외 관객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티켓팅이 되지 않죠.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저 단체 어려워. 티켓팅 안 되는 단체, 음악은 참 좋은데 관객들이 안 와. 문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소개 문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해외 프리젠터가 공연을 소개하고 티켓팅하기 좋은 소개글을 여기 작성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문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처음 입문하는 단체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내용이고요.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해외 공연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모든 국가 한 번에 다 가고 싶어.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싶으시다면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북미를 공략하겠다, 내년에는 남미를 공략하겠다, 권역을 설정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미를 가겠다, 라틴 아메리카를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스페인어 번역기 돌리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의지를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었을 때 얘네들이 의지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문법이 안 맞는 걸 수정해서 알아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문 번역기 자신 없으시면 근처에 영어 전공하신 분에게 부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단체 소개글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뢰도가 있는 자료를 만들어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어린아이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한글 소개글도 마찬가지인데 예술가의 언어로 팀을 소개해버리시면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거든요. 하물며 해외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쉬운 단어로 단체의 성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소개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샘플처럼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소개글은.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소개글의 내용은 팀명과 그리고 팀원들 이름과 팀원들이 어떤 악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그리고 쉽진 않지만 우리 단체 음악을 소개하려면 어떤 장르에 해당되는지 정도가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우리 단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 단체가 그동안 이렇게 활동해왔고 또는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또 추가될 내용 또는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혹시나 최근에 선정되셨던 해외 국제음악 마켓이나 공연 마켓에서 선정되신 내용을 표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단체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단체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앨범이 곧 언제 나올 예정이다. 또는 우리가 내년에 이런 권역에 우리가 관심이 많다라는 이런 내용도 세 번째 단락에 적어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도 보면 사진이 한 장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사진 같은 경우는 단체 프로필 사진 중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사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메인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아껴두셨다가 우리 단체 프로필은 이거야 라고 하실 때 쓰시고 여기 들어가는 프로필 사진은 단체의 약간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신다면 효과적으로 단체 이미지를 잘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은 개인 멤버들 소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 멤버의 소개보다는 사진의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멤버가 5명이면 5명의 사진에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가능하시면 무대 의상을 입고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주민증에 들어가는 사진처럼 그런 사진 쓰지 마시고 그 단체 성향이 조금 나타나는 프로필 사진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 밑에 영문으로 된 이름과 그리고 악기, 뭘 하고 있다, 포지션이 뭐다라고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단체 안에 포함된 멤버들의 이력이 조금 우린 이력이 좀 좋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해외에서 활동하던 단체에서
같이 연주를 했던 멤버가 들어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 개인 멤버의 프로필을 밑에 한두 줄 정도 같이 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예전에 MMBB에 선정되어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 오맥스에 선정되어 있는 단체에서 활동했던 멤버가 있어. 그러면 그 멤버의 이력을 옆에 표기해 주시는 것도 단체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필 옆에 그런 것도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별도로 요 프로모션 키트 안에는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는 사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청을 하세요. 프로모션 키트 안에 있는 우리가 프로필 사진을 잔뜩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말고 너 프로모션 키트 안에 있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던 그 사진 보내줄래?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여기 들어가는 사진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해외 아트마켓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이 프로모션 키트를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이 단체가 마음에 들면 자기 나라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팀원들에게. 자, 기술감독님 단체 자료 받았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분 이것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위에 상관이 계시면 뭐 보여드리겠죠. 보여드려서 이제 의견을 나눠요. 나누고 나면 피드백이 나오겠죠. 그 팀 그 사진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의견이 나왔을 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결국 프로모션 키트밖에 없거든요. 그런 프로모션 키트에 들어가는 사진에서 정리되는 이미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운드나 영상에 투자하시는 만큼 사진도 조금 투자를 해주시면 그에 보답하는 성과가 사진을 통해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최대한 정성껏 찍어서 올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근 투어를 다녀오셨던 공연 이력을 작성하는 난인데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음 내용으로 제가 설명드릴게 실황 공연 동영상 링크를 소개하는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가 순서가 바뀌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이력은 가능하면 해외 공연 이력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좋은데 이력이 없을 때는 국내 공연 이력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굳이 해외 문화원 공연 이력을 적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공연을 갔을 때 외교부 공연이나 문화원 공연 이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해외 투어 공연 이력으로 카운트를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차라리 국내 공연 이력을 자세하게 적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이력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적으신 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금 유명한 공연장, 유명한 축제 위주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기하실 때도 영문 풀네임을 명확하게 틀리지 않게 적어주셔야 되는 게 검색 안 할 것 같은데 그대로 검색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그냥 세종센터라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풀네임인 세종센터 for the Performing Art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검색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신뢰도를 얻고 싶으시면 공연 포스터를 옆에 이미지 파일로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가 지금 제시해놓은 파일 같은 경우 보시면 공연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공연 사진을 넣으실 때도 노하우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갔던 투어 다녀오셨던 축제에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축제, 가장 유명한 공연장 사진을 일부러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 링컨 센터인데 누가 봐도 이건 워맥스인데 라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상에서 이미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이점을 얻었죠. 아, 얘네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은 단체구나. 그래서 우리 공연장에 불렀을 때도 평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 페이지상에서 전달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내 공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클럽보다는 가능하면 콘서트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공연장이 나오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페스티벌이라고 풀네임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신뢰도를 얻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연 영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황 공연 영상이 좋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영문으로 공명을 표기하시고 그 옆에 이 영상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옆에 또 표기를 해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그 곡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웹사이트에도 이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웹사이트에서조차 이 자료가 없는 단체들이 많으세요.
세트리스트라고 그러죠. 공연에서 우리가 공연하는 공명 순서. 그러면 세트리스트를 공개를 해놓은 해외 단체들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 세트리스트에 따라서 곡마다 해석을 조금 다 달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국내 공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국내 공연 하시면 카탈로그 우리 만들 거고 프로그램북 만들었을 때 안에 보시면 공명이랑 곡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해외 공연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 접수하셨던 대부분의 단체들도 이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가장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웹사이트 상에서도 이걸 조금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키트에서도 지금 보면 제가 영상을 4개 지금 집어넣어 놓았는데 이 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 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단체의 대표곡 한 3, 4곡 정도 넣으시고 공명 넣으시고 장소 넣으시고 곡에 대한 해설 넣으시고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도 이미 프로모션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현장에서 만났는데 너네 동영상 좀 보고 싶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USB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USB를 드렸는데 이 USB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트마켓 현장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프리젠터를 만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자 그래요, 서로. 그리고 신청하고 나면 제가 메시지로 바로 이 PDF 파일을 보내버려요. 그럼 이 PDF 파일을 받아서 핸드폰에서 다운받아서 클릭하면 바로 핸드폰에서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PDF 파일 안에 가능하면 단체들의 동영상 링크가 들어가서 눌렀을 때 바로 열어볼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애초에 삽입하셔서 눌러서 넘어가도 좋고 또는 요즘엔 그런 것도 가능해요. PDF 안에 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단 이렇게 했을 때 PDF 용량이 좀 커지긴 해요. 이 용량이 커지면 페이스북 메시지나 다른 메신저로 보내기에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로 지금처럼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넣으실 때 좀 팁을 드리자면 단체 성향이 잘 나타나는 곡을 우선으로 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영상 퀄리티가 좋은 걸 넣으시는데 영상 퀄리티는 아쉽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도 아는 공연장 링컨 센터나 영국 바비칸이나 뭐 케네디 센터 같은 공연 영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영상을 의도적으로 안에 넣으시는 것도 프로모션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기술이 되니까 옆에 언제 몇 월 며칠에 케네디 센터 뭐 밀레니엄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얘네들 여기 갔다 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팀이다. 우리는 준비가 된 팀이다. 라는 부분은 여기서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기술 자료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스테이지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무대 구상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무대 배치도? 이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료 같은 경우 프리젠터와 극장 기술 스텝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무대에 몇 명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누가 어디에 자리를 하는지 누가 어떤 악기를 하는지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가능하면 국악기 이미지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구면 장구, 북이면 북, 가야금이면 가야금 이미지 파일을 실제 세팅하는 모양처럼 이미지 파일 조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이 이 사진을 받아들였을 때 가야금 모양이 이렇게 놓이는구나. 스피커 모양을 이렇게 놓이는구나. 이게 예상이 되면 걱정을 안 해요. 소통이 좀 쉽지 않아도. 왜냐하면 단체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영어 전문가가 없으신데 해외 공연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스테이지 매니저가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전화 오고 와가지고 너네 가야금 어떻게 놓니? 마이크는 어떻게 갖다 대면 좋겠니? 하는데 소통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페이퍼 한 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다면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대 스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의 리허설 시간이 1시간인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놓으면 좋겠지? 라는 예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무대 배치를 상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아요. 요건 페이지가 늘어나면 나쁜 거 아닌가요? 상세할 수 있다면 더 늘어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현지에서 여러분께서 공연하셨을 때 공연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규모가 큰 단체들 같은 경우는 곡마다 악기에 등 출입이 등 퇴장이 있으신 단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곡은 가야금 들고 나와서 하시고 두 번째 곡 할 때 들고 다시 퇴장하시는 단체들이 몇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플랜이 곡마다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 플랜 종이가 무대 스텝에게도 뒤에 음향 스텝에게도 조명 스텝에게도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곡마다 다음에 가야금 3번 악기 빠진다 예상하자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테크니컬 라이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더는 현지 공연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해외 음악 마켓 같은 경우는 보통 리허설 시간 겸 사운드 체킹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30분 만에 우리 악기 올리면 30분인데 사운드 체킹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30분에서 1시간으로 굳이 정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대형 축제를 가보시면 실감하실 거예요. 리허설 시간이 실제로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 마켓에서 너네 한번 경험해봐. 여기서도 그게 똑같은 상황이야 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마켓 같은 경우는 실제로 30분 미만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30분 동안 우리 전에 있던 그 전에 있던 아티스트들이 악기 철수하고 철수하는 동시에 우리 악기 올리고 사운드 마이킹 세팅하고 다음에 소리 내보고 바로 공연 시작하면 3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패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악기에 어떤 마이크를 갖다 대는지 이제 그것까지 상세히 적는 거예요. 와,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단체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연락이 와요. 악기에다가 마이크 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그 마이크까지 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특정 마이크 모델 없으면 대체품으로 요거까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국내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요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이제 요청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적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악기에 어떤 마이크를 가져다 댈 것인가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잘 모르는데요 라고 물으시면 전문가를 섭외하셔야 됩니다. 사운드 엔지니어를 섭외를 하셔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국내 활동하실 때도 분명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이크에 어떤 악기에 어떤 마이크를 갖다 댈 건지, 그리고 혹시나 스탠드를 써야 된다면 일자 스탠드를 쓸 건지 T자 스탠드를 쓸 건지 낮은 T자를 쓸 건지 그것까지 표기를 옆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쓰지 않는 악기들도 있죠. 뭐 신디사이저나 뭐 기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잭이라는 라인을 꽂아서 사용하죠. 이럴 때는 DI 박스를 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DI 박스 숫자는 몇 개 필요하다. 숫자도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대에 있다 보면 전기를 필요로 하는 악기를 가지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220V 아웃랩 주세요. 라고. 네. 그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110V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명확하게 110V 전기가 필요한지 220V가 전기가 필요한지 그것도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가 번호로 1번, 2번, 3번 해서 다 매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번호대로 믹서에서 숫자대로 꽂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구 마이크 키워주세요. 이건 한국에서는 쉽게 통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장구 하면 그게 뭐요? 이렇게 쳐다보시거든요. 그러면 3번 마이크 볼륨 키워주세요.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순서를 이제 제가 표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하면 그쪽 현지 음향 스텝도 요 순서대로 해놓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믹스하는 믹싱 콘솔이라고 그러죠. 사운드 콘솔에서도 요즘에는 채널마다 이름을 미리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1번 키보드라고 적혀 있으면 현장에 가보면 저희 리허설 할 때 이미 키보드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요것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도 우리 리허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자료를 미리 전달해 드리면
사운드 스텝이나 이제 현지 스텝들이 이 자료를 미리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위치부터 악기 위치까지 밑에 테이프로 다 표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악기의 세팅과 그리고 해체가 정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이 테크니컬 라이더입니다. 그리고 이 테크니컬 라이더가 작성이 잘 돼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연주하신 음악의 사운드도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또 표시해야 될 게 있다면 백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백라인이 뭐냐면 단체가 가져가시는 악기를 제외하고 우리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들. 그게 뭐 예를 들면 악기일 수도 있어요. 보면대일 수도 있고요. 의자일 수도 있고 받침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의자도 어떻게까지 요구하냐면 양쪽에 팔 없는 거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장구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그냥 체어 without arm이 없는 의자를 주세요. 이런 것까지 표기를 하셔야 돼요. 현장 가면 당연히 있겠지. 접이 의자 없는 공연장 어디 있어? 많습니다.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것조차도 미리 쓰셔야 돼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기실에 케이터링은 요거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해외팀도 있거든요. 콜라 주셔야 되고요. 우리 물 없으면 안 되고요. 특정 보컬은 따뜻한 물 주셔야 돼요. 이런 것조차도 백라인에 적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단체들도 이런 거 조금 당당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료가 정리가 잘 됐을 때 공연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자료조차도 팀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 돼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 팀은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해봤어 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자료 만들어서 극장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월하고 쉽게 공연을 만들 수 있고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다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컬 라이더 같은 경우 그렇게 까다로운 자료가 아닌데 음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야 라고 겁먹지 마시고 음향 스텝을 섭외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마이크를 쓰고 모니터 스피커는 몇 개를 쓰고 스피커 위치는 어디다 갖다 놔주시고 그리고 마이크는 어떤 거 씁니다. 스탠드 이거 씁니다.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면으로 주는 거 참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면 없이 그냥 페이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해외 밴드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락 밴드나 인디 밴드 같은 경우는 악기 배치가 누가 봐도 뻔하거든요. 드럼이 중앙에 가고 이런데 사실 근데 국악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팀마다 악기 배치도 너무 다르고 사운드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팀에 대한 무대 구성안이랑 테크니컬을 가장 상세하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만드시라고 권해드려요. 무대에서 사람 빼고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미리 조금 공연을 하실 일이 있으면 공연할 때 악기별로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조차도 사실 이미지 파일로 같이 넣어주시면 더 예상이 되겠죠. 이 그림이 좋으면 최근에 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옵션이 하나가 뭐냐면 방송사가 현지에서 들어왔을 때 이 자료가 있으면 정말 쉽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장구가 저기 있구나. 장구는 저기 위치하고 있구나. 또는 저 악기는 저기 있구나. 이런 것들이 미리 종이를 보고 오시기 때문에 카메라 세팅을 어디다 해야 될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악기같이 좀 독특하게 생긴 악기를 프로모션 해야 되는 단체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자료는 투어의 규모인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요청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었고 부킹이 되어서 초청이 성사가 되었을 때 요청하는 자료이죠. 근데 이걸 왜 굳이 여기 집어넣어 두냐라고 물어보시면 투어 규모는 사실 돈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보통 기준은 2인 1실 기준이에요. 뮤지션에게 제공해주는 숙박은. 그러면 뮤지션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숙박을 몇 박을 해줘야 우리가 돈이 얼만큼 들어가지라고 예산을 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우리 개런티랑 우리 투어 규모를 처음에 제시할 때 이 자료를 주시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5명이 오고 또는 6명이 오고 방이 2인 1실로 3방이 들어가고 며칠 자는구나 해서 개런티는 얼마 들어가고 얘네 숙박은 얼마 들어가고 악기 백라인 추가로 들어간 얼마고 계산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혹시나 스텝이 숙박을 예약할 때 누가 누구가 서로 같은 방을 쓸 건지 그것까지 표기를 해주면
예약도 조금 쉽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 멤버 주무시는 이제 방에 멤버를 바꾸는 게 참 쉽게 되는데 해외 호텔 같은 경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자료 안에는 아티스트가 몇 명이고 따라오는 스텝이 몇 명이고, 특히나 그 따라오는 스텝 중에 매니저를 제외하고 혹시나 기술 스텝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한 장 넣어놨는데 이 사진 보시면 숙박하는 느낌의 사진이 들죠. 네. 이제 이런 이미지도 추가로 더해줘서 이제 단체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고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입니다. 당연한 거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컨택 포인트를 적는 거죠. 보시면 담당자 이름 적으시고, 혹시나 에이전시가 있다면 에이전시 표기를 하시고, 매니저가 있으면 매니저 표기를 하시고, 그 밑에 단체의 명가, 연락처, SNS, 웹사이트를 전부 다 기재를 하시는 거고요. 글자 너무 작게 적지 마시고요. 네, 조금 크게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눈에 띄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링크를 적으실 때 혹시나 향후에 끊어질 것 같은 링크는 넣지 마세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쓰고 있는 웹사이트나 쓰고 있는 SNS를 삽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같은 경우도 사진을 넣고 싶으면 조금 더 우리 단체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프로필 사진을 몇 장 여기 같이 집어넣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QR코드로 또 단체 링크 할 수 있는 QR코드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는 것도 또 하나의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내용이 실황 공연 영상 제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6개의 링크를 아마 제공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6개 영상이 왜 중요한지 제가 부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드렸던 영상이 탁심 트리오의 공연 영상인데요. 사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탁심 트리오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월드뮤직 뮤지션 단체이고요. 그래서 이 트리오 같은 경우는 연주력이 뛰어난 걸로 유명한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특징은 연주력이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연장 역시도 유럽의 재즈랑 월드뮤직을 상징하는 공연장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비마우스라는 곳이고요. 유럽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에게 꿈의 무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 영상을 보시면 뒷 배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쪽이 비칠 텐데 가변형이에요. 그래서 커튼이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그래서 닫고 있을 때는 실내 공연장처럼 보이고, 열렸을 때는 뒷배경이 열려서 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같은 이미지 연출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추천하셨던 분들의 대다수의 근거는 이거예요. 뮤지션의 손이나 또는 입이나 연주력이 돋보이는 상황이 정확하게 찍혀 있다는 거거든요. A라는 뮤지션이 화려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B나 C를 비추지 않고 A를 정확하게 비춘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께서 촬영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촬영을 하시는 프로덕션과 사전에 정말 긴밀한 사전 협의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단순히 영상미만 추구하거나 있어 보이는 영상을 추구하게 되면 퀄리티는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뮤지션이 잘 부각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탁심 트리오의 이 영상을 추천을 하셨고요. 혹시나 더 보고 싶으시다면 탁심 트리오 이외에도 비마우스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거의 구도나 느낌이 비슷합니다. 지금 보셨던 이 탁심 트리오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난 영상이거든요. 최근에 올라오는 비마우스에 찍었던 영상을 보면 영상미도 훨씬 더 좋아지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손모양이나 악기가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력이 잘 부각되는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영상을 찍으시는데 가이드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포르투갈 출신의 지금 현재로서는 저기 모잠비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인데요. 플린트라는 이제 재즈 트리오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재즈 공연 관계자들이 추천을 하셨던 영상인데요. 영상이 조금 독특해요. 실황 공연뿐만 아니라 인터뷰가 조금 삽입이 되어 있는 형태의 것으로 스토리텔링이 안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간중간 인터뷰가 나오는데 인터뷰는 흑백으로 처리를 하였고 실황 공연은 컬러로 처리를 해서 약간 차별성을 두었고요. 그리고 인터뷰는 감각적으로
되게 짧게 핵심만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인터뷰는 길게 했을 거예요. 길게 했는데 앞에 소개나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깔았던 말들은 다 삭제를 하고 핵심되는 말들만 중간에 탁탁 집어서 던져 놓았거든요. 짧게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감각적으로 배치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영상 초반에 공연장에 입장하고 그리고 리허설하는 영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찍으시는 실황 영상의 샘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티저 영상이나 인터뷰 영상으로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플린트의 영상에 있어서 보셔야 될 때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연주력이 부각되도록 잘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연주자가 동시에 연주를 하는데 연주력이 정말 화려하게 돋보이게 빵 터트린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화면을 분할해서 3명의 뮤지션이 다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출도 가능하다라는 옵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영상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언급을 했던 월드뮤직 엑스포 오맥스의 쇼케이스 영상인데요. 작년에 악단 강칠이 오맥스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계시던 이제 해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영상을 추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스테이지에 악단 강칠이 9명이 올라가는데 해외에서도 9명이 올라가는 단체를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보는 악기가 서양 악기에 기반한 악기가 많은데 국악기 위주로 스테이지에 9명이 올라갔는데 해외 프로덕션이 그거를 잘 찍는다는 거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도 저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라고 가이드를 삼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의 특징이 있다면 실내 공연장이고 저조도라 그러거든요. 어두운 상황에서도 노이즈가 생기지 않고 뮤지션들이 정말 또렷하게 잘 잡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되게 뭐라고 할까 생동감 있게 뮤지션들의 아티스트들의 표정을 잘 잡았어요. 다음에 세 번째가 악기들 솔로 파트에 놓치지 않고 다 정확하게 잡아줘요. 역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덕션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셉 회의를 길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곡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전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큐시트나 시놉시스를 짜셔가지고 정확하게 단체가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흐름으로 연주를 하는지 전달하시면 좋은 영상을 찍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까이타노 벨로주의 영상이고요. 영화에 삽입되어 있던 영상이에요. 이건 실황 공연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셨어요. 전문가 그룹에서. 이 영상의 특징은 영화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라이브로 공연을 하셨고 요걸 영상으로 찍은 건데 앉아있는 관객들의 표정이 너무 감동받은 표정을 앉아있어요. 그리고 뮤지션의 연주력 너무 돋보이고 감정 전달이 너무 잘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연주력에 자신이 있으신 팀들은 이 컨셉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라는 걸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4번을 영상을 소개해 드리면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4번 영상과는 상관이 없지만 실황 공연 동영상의 핵심은 관객과의 리액션이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찍을 영상은 앞에 관객이 앉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티스트들이 무대에서 음악을 하실 때 관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관객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런 리액션이 올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시고 무대 연출을 조금 하시면, 연기력을 조금 보이시면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5번째 영상이 케네디 센터 밀레니엄 스테이지의 영상인데요. 케네디 센터에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지만 밀레니엄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360을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스테이지거든요. 이 스테이지에는 한 6명에서 7명의 영상 스태프진이 계속 상주하고 있어요. 1년 내내 이런 실황 공연 영상만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 영상을 찍는데 노하우가 많이 누적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권의 프리젠터들이 케네디 센터 영상을 참 많이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단체들이 이 스테이지에 많이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대다수 하시는 말씀이 이 영상을 왜 활용하지 않았지? 왜 활용하지 않는 거니?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영상의 특징이 있다면 영상 장소 자체가 일단 층고가 많이 높아요. 그리고 영상의 조명이 부드럽게 은은히 깔리면서
뮤지션들이 정말 있어 보이게끔 그럴싸하게끔 영상을 찍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상 프로필이 없었던 팀에게 좋은 프로필을 제공해주는 스테이지로 유명한 게 밀레니엄 스테이지고요. 카메라 스위칭이나 워킹이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걸로 좋은 평가가 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된 링크뿐만 아니라 그냥 케네디 센터의 밀레니엄 스테이지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여기서 찍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보시고 우리 단체랑 가장 비슷한 단체가 있다 하시면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PR의 타이니 데스크인데요. 아마 이 6번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영상이기도 해요. BTS가 최근에 나온 영상이기도 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 중에 하나가 지금 타이니 데스크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영상 채널이기도 합니다. NPR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영 방송사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타이니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고, 이 타이니 데스크의 촬영 장소를 배경으로 영상을 지금까지는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의 특징이 있다면 근접 촬영을 한다는 거고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뮤지션의 생동감 있게 담는 데 포인트를 두고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악기 손만 잡는다든지, 그리고 카메라 워킹이 조금 빠르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뮤지션의 음악과 현장성이 잘 결합되게 영상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PR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단체는 좀 생동감 있게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이고요. 실황 공연 영상은 이제 전체적인 가이드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실황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공연장에서 찍는 게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우리 이미 공연장에서 많이 찍어봤는데요 라고 하실 텐데, 대부분 다 찍으셨던 영상이 기록용 영상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영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공연하니까 영상 찍어주세요 였을 거예요. 근데 프로모션 영상용은 우리 공연이 정말 수준 높게 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워킹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손이나 예술성을 표현하는 그 부분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우리 단체 의상이 있다면 의상이 잘 표현되는 조명이 맞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무대 동선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 스피커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공연에 걸린다면 스피커 사이즈조차도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이 걸리적거리면 마이크 선도 무선 마이크로 대체하셔야 되고요. 영상에 최대한 집중해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단체를 프로모션할 수 있는 영상이기도 하고 이건 거예요. 저 단체를 우리 공연장에 초청했을 때 가장 잘 나오는 무대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를 예상할 수 있는 영상이 실황 공연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이 단체가 좋은 음악을 하는지 나쁜 음악을 하는지, 아니 영상 보고 그걸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어떤 분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최근 들어서 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견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황 공연 영상에서 이미 퀄리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 나중에 더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라고 해봐야 안 믿어요. 공연 영상에서 나오는 퀄리티가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실황 영상에서 또 우리가 찍을 때 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 멀티로 우리 미리 녹음을 또 후반 작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황이긴 하지만 추가 녹음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믹스를 나중에 새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찍으셨던 실황 영상 그냥 현장에서 레프트 라이트 투 트랙으로 빼서 바라만 녹화를 하셨거나, 어떤 단체는 보니까 가이드 영상을 주셨는데 그냥 카메라의 영상에 들어온 사운드를 그대로 쓰신 팀도 참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실황 공연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의상도 점검을 하시고, 화장을 안 하셨다면 화장도 조금 하시고, 멘트도 만약 하셔야 된다면 영어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진출할 거면 영어로 된 멘트를 하셔야죠. 한글로 된 멘트를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하시고, 거기다가 공연 영상 외에도 추가 컨텐츠를 찍겠다는 단체들이 참 많으셨는데 인터뷰 영상도 만드시면 좋겠고요. 인터뷰 영상도 영어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월드뮤직 하시는 단체에게 뮤직비디오가 왜 필요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그 기조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원래 실황 공연을 제작하는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셔서 좋은 양질의 실황 공연 영상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아트 마켓이 있고 뒤쪽은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아트 마켓의 핵심은 이미 지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단체들은 제가 이미 이 설명을 안 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체가 있다면 국내에서 내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시작하는 비기너입니다. 떨어질 거 겁내지 마시고 계속 접수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떠놓으시면 되고요. 떠놓으시면 돼요. 그러다 언젠가는 선정이 될 거예요. 대신에 접수를 하실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업그레이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업그레이드 되면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자료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리는 조언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드리는 조언은 자료를 만드실 때 한국에서 하시는 자료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는 마세요. 한국 자료랑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전 국내에선 난 무지 심각한 월드뮤직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 소개글 쓸 때는 얘네들 아방가르드 익스페리멘탈 재즈야 라고 표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 장르가 우리 단체에 맞는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체를 표현하시는 단어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맡기시면 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실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해외 유명한 마켓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샤머닉 펑크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했더니 해외 유명한 페스티벌 감독 지인분들께서 저한테 한 4-5분 오셔가지고 야 너네 펑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특히 우리 단체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집시 이런 단어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떠돌이 여행한다고 집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코리안 집시야 라고 하시고 표기를 하시는데 뚜껑 열어보면 집시 음악이랑 상당히 거리가 먼 음악을 하고 계시면 프로모션에서 이미 틀린 프로모션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단체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감성과 해외 감성도 다르고 국내에서 이해하는 음악신과 해외에서 이해하시는 음악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의 언어로 표현하지 마시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프로모션 키트를 만드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드리는 최종 정리고요.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영상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술가다 보니까 영상을 찍다 보면 자꾸 예술성으로 가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로모션용이에요. 우리 단체가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유통이 잘 될까 하고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찍으시더라도 이왕이면 공연장이더라도 조금 있어 보이게끔 뒤에 무대 세팅도 조금 하시고요. 무대 배치도 하시고요. 케이블도 좀 안 보이게 조금 감아 놓으시고요. 정성껏 만드시면 보는 사람도 그 정성을 이해를 하거든요.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영상의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매칭된 제작사 몇 면을 보았는데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매칭이 되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 예상이 돼서 그분들과 또 조율을 하셔서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향적 효과와 그리고 프로모션이 잘 되는 음향적 효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가 정말 많은 악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젬베를 썼는데 왜 그 악기가 크게 안 돼요? 그거 할 때 왜 카메라 안 잡아줘요? 카메라 안 잡아주는 이유는 그때 예를 들어서 노래하고 계신 보컬이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면 젬베를 잡아야 될까요? 전 얼굴을 잡아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단체 성향을 잘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젬베 안 잡으면 우리 멤버 삐지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 자체는 프로모션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예술성이나 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외 진출을 위해 또는 해외 음악 마켓 접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